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의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된 다른 채널의 관련 영상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먼저 인턴 전공의 전임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대에 입학하면 의학과에서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의과대학에 진급해서 4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유급되면 1년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재학 기간은 약 7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대에는 유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6년이 아니라 9년, 10년을 다니는 학생들도 의외로 흔합니다. 의과대학 내부에서도 경쟁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평균 7년간의 대학 생활이 끝나고 의사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매년 200명에서 300명은 불합격하고 1년을 더 공부해서 다시 시험 칩니다. 그래도 의사고시는 100% 다 합격한다고 가정한다면 의사 면허까지는 대략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의사로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턴으로 1년간 모든 과를 돌면서 일도 하면서 배웁니다. 1년간 모든 과의 환자를 직접 보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인턴 시기에 앞으로 어떤 과를 선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면 레지던트 시험을 칩니다. 경쟁이 심한 과는 탈락이 많아서 여기서 또 1년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지면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특정 과의 전공의가 되면서 4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레지던트부터 특정 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레지던트를 전공이라고 부르지만 요즘에는 편의상 언론에서는 인턴 레지던트를 전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직을 한 의사들이 바로 인턴과 레지던트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약 14만 명의 의사 중에서 약 1만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13만 명의 1, 2차 병원 의료진들과 대형 병원의 교수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보통 3차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당 88시간까지로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걸 지키는 필수과 전공의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당 10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시간 넘게 일한다고 이걸 병원에 따지는 필수과 전공의들은 없습니다. 의사는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 대신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 의사들을 수입해서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주 100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전문의 시험도 낙방하면 다시 1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드디어 전문의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남자 의사들은 지금까지 군대를 연기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개원이나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이런 초보 전문의를 뽑아줄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개원은 더욱더 무리입니다. 경험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통 전임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전임의는 1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2, 3년 하게 됩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5, 6년도 마다하지 않고 일합니다. 전임의는 펠로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상 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전임의는 전문의 초년차로 3차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전임의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요즘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 즉 2차 병원에서 월급직 전문의를 뽑을 때 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초보 의사들은 거의 잘 채용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전임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교수가 되기 전까지 몇 년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전문의들은 어쨌든 전임의 과정을 거의 다 거치게 됩니다. 월급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는 무급 펠로였는데
요즘은 전공의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즉, 여자 의사의 경우는 평균 약 13.5년 지나면 2차 병원에 봉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고, 남자 의사의 경우는 중간에 공보이나 군의관 3년이 추가되니까 대충 약 16.5년이 걸립니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어서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는 대략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50대 의사이고 15년 뒤라면 65세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날 시기입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65세가 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질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만 된다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예정지입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의 분원 형식으로 3차 대형 병원을 설립합니다. 대부분 2027년, 2028년에 개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6,600병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00병상을 유지하려면 전문의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전공의들이 필요합니다. 즉 전공의 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저는 수도권 집중 6,600병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대에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고 이 의대생들이 의사가 돼서 지역에 꼭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직일수록 수도권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스스로의 커리어를 확대시키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총 6,600병상에 달하는 대형 병원 설립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런 신축 대형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약 1만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총 20개 3차 대형 병원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생을 증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과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 적응 기간만 최소 1, 2개월 걸립니다. 이분들은 지금 군인들과 시골에 사는 분들의 진료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증 환자들의 진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6,600병상도 그렇고 지금 공보의 차출 투입도 그렇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직한 필수과 전공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는 쉽게 말해서 생명과 직접 연관된 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뇌신경외과가 필수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류 결찰술이 필요했는데 공교롭게도 뇌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출장으로 자리에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보건복지부는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휴가를 가지 않도록 휴가 규정,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놀랐는데 서울 아산병원 같은 초대형 병원에 뇌수술을 하는 의사가 고작 2명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대형 병원에는 매일 밤새도록 뇌수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작 의사 2명이서 격일로 밤을 새면서 수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개인적으로 휴가를 거의 못 씁니다. 수술이 너무 많아서 3일에 2일은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면 탈진되기 쉽죠. 이런 근무 환경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필수 의료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조치는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라는 행정조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사실상 휴가 금지 조치와도 같습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언제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수술을 하는 필수 의료 전문의가 아산병원에 5명이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이 아니라 2명만 있는 걸까요? 국내 필수 의료 수가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협심증을 치료하는 심장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의 평균 의료비는 2019년 기준 한국은 7,323달러, 미국은 76,384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담낭 절제술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뇌수술 수가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뇌종양과 뇌혈관 수술의 수가는 5배에서 6배 이상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수술 전문의를 1명을 뽑을 때 일본에서는 대여섯 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산병원에서 뇌수술 전문의를 2명만 채용한 것도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진료 영역 가운데 수술 분야 수가는 원가의 81.5%에 불과합니다. 100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도 병원은 81만 5천 원밖에 보전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필수가의 수술 대부분은 하면 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강도 높은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은 결국 장례식장이나 카페, 식당 등 부대사업과 비급여 진료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주로 값싼 전공의들의 엄청난 노동을 통해 적자가 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전공의들이 빠지면 병원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보게 되면 필수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아, 미래가 없구나. 필수과에 가면 다른 과에 비해 월급도 적은데 집에도 잘 못 가게 되겠구나. 정부에서 휴가까지 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소송이라도 걸리면 집안이 거들날 수도 있겠구나. 특정 상황에서 정부에서 차출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를 거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필수과 의사들은 공공재 취급을 받는구나.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사실 필수과는 수련 과정이 비필수과에 비해서 워낙 혹독해서 실제로 하다가 많이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제는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면 정부에서 사직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정말 힘들어서 본인들이 그만두는 거라도 사직을 못하게 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수과 전공의들은 본인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직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다 이겨내고 어렵게 전문의를 따서 막상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서 필수과 의사들의 개업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본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기가 정말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공의들의 악마화는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증원하지 않아도 앞으로 5, 6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인데 증원을 강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물론이고 현재 의료 시스템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주 의료 시스템은 총액 계약제 등과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의사는 공무원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영리병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정말 불행하고도 끔찍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국 의료 시스템처럼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의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적절히 보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